안 돼. 제발 그만해. 혜정 스님의 절규가 산골 암자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대한 멧돼지가 스님을 향해 돌진하며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스님이 손에 든 막대기를 휘둘러도 멧돼지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멧돼지의 위협적인 울음소리가 산속을 가득 메웠어요. 몸집이 어른 남자보다도 훨씬 큰 멧돼지가 머리를 숙이고 스님을 들이받으려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스님은 급히 뒤로 물러섰지만 멧돼지는 계속해서 위협적으로 다가왔어요. 부처님, 저를 도와주세요. 스님의 간절한 외침 속에서 멧돼지는 더욱 사나워졌습니다. 발을 구르며 흙을 튀기고 코로 거친 숨을 내뱉으며 스님을 압박했어요. 텃밭은 이미 완전히 파괴되어 초토화된 상태였고 스님이 1년 동안 정성스럽게 기른 배추와 무가 모두 망가져 있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서술자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 멧돼지는 정말로 악한 존재일까요? 스님을 해치려는 것이 진정한 목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숨겨진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거친 모습 속에 가장 순수한 마음이 숨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놀라운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새벽 5시 목탁 소리가 고요한 산중을 깨웠다. 나는 30년째 이 작은 암자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단조로운 연불 소리가 법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부처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예불을 마치고 나서 나는 잠시 조용히 앉아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고통은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하셨는데 나는 정말 욕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문득 텃밭이 떠올랐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배추와 물을 심어 기르고 있었는데 이제 수확할 때가 되었더군요. 욕심은 아니지만 한 해 농사가 잘 되었다는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올해도 좋은 수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암자 밖으로 나가니 가을 산의 정취가 가득했습니다. 단풍이 절정에 달한 나무들이 붉고 노란 물감을 흩뿌려 놓은 듯 아름다웠죠.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속 깊숙이 들어오면서 온몸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텃밭으로 향하는 길은 울퉁불퉁한 돌길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걸었던 길이라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었죠. 길가에 피어 있는 들국화들이 이른 서리에도 굴복하지 않고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참 대견하구나. 너희들도 부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 것 같다. 텃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살짝 보이는 배추들의 푸른 잎사귀들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반짝이고 있었죠. 올해는 정말 풍년이었습니다. 배추가 이렇게 크고 단단하게 자란 것은 처음이었어요. 와, 정말 잘 자랐구나. 텃밭 문을 열고 들어가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배추 한 포기 한 포기가 모두 속이 꽉 차 보였고 무도 땅 위로 살짝 드러난 부분만 봐도 크기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겨울 내내 김치와 무말랭이를 만들어 먹을 수 있겠더군요. 나는 배추 한 포기를 살짝 들어 올려 보았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에 전해졌죠. 부처님 은혜로구나. 이렇게 좋은 수확을 주시다니.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욕심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와서 이 좋은 배추들을 가져가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었죠. 산짐승들이 와서 해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아니다. 이런 생각은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난다.
부처님께서는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기른 것이지만 결국 자연의 힘으로 자란 것이고 언젠가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텃밭을 한 바퀴 돌아보며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장도 해야 하고 무말랭이도 만들어 겨울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봉우리 너머로 붉은 태양이 모습을 드러내며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이런 순간이면 항상 부처님의 광명을 느꼈습니다. 모든 중생이 이런 평화를 느낄 수 있으면 좋겠구나. 나는 다시 한번 텃밭을 돌아보고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경전을 읽고 오후에는 장작을 패야 했죠.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법당에 들어가 경전을 펼쳤습니다. 금강경의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이너스 마음을 머물게 하지 말고 일으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구나. 텃밭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아야지.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여전히 올해 수확에 대한 기대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수행을 했지만 아직도 완전히 욕심을 떨쳐내지 못한 내 자신이 부끄러웠죠. 점심 공양을 마치고 오후에는 장작을 패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끼질을 하며 잡념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자꾸만 텃밭 생각이 났습니다. 내일 아침에 배추 몇 포기를 뽑아서 첫 김치를 담그면 얼마나 맛있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저녁 예불 시간이 되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며 부처님께 하루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부처님, 오늘도 평안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지만 예불을 드리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텃밭에 풍성한 배추들이 아른거렸습니다. 나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내일 아침 그 평온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산속은 고요했고 간혹 올빼미 소리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 들렸죠. 나는 이불을 덮고 누워서 내일의 수확을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에서라도 텃밭의 푸른 배추들을 보고 싶었거든요. 새벽 예불을 마치고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수확을 시작할 계획이었거든요. 김장용 배추 몇 포기를 골라서 뽑고 무도 조금 캐서 겨울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구나. 가벼운 발걸음으로 텃밭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지직, 우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부스럭, 부스럭 하는 소음이 텃밭 쪽에서 나고 있었어요. 혹시 산짐승이 들어온 건 아닐까? 걸음을 빨리 하며 텃밭으로 다가갔습니다. 담장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나는 눈앞의 광경에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내 텃밭을 완전히 뒤엎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아름답고 싱싱했던 배추들이 멧돼지의 긴 주둥이에 의해 뿌리째 뽑혀나가고 있었어요. 땅속의 무들도 사정없이 파헤쳐지고 있었습니다. 야, 이놈아, 뭐 하는 거야? 나는 소리쳤지만 멧돼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렬하게 땅을 파헤치며 배추밭을 초토화시키고 있었죠. 몸집이 어찌나 큰지 성인 남자보다도 훨씬 커 보였습니다. 멧돼지의 털은 거칠고 검었으며 작은 눈에서는 야생의 날카로움이 번뜩이고 있었어요. 긴 주둥이로 땅을 파는 모습이 마치 땅속에 무엇인가 소중한 것이 묻혀 있다는 듯 필사적이었습니다. 저리 가, 내 텃밭에서 나가라고. 나는 손을 흔들며 소리쳤지만 멧돼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 쪽을 힐끗 쳐다보더니 더욱 사납게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 해 농사가, 내 한 해 농사가, 지난 봄부터 정성스럽게 가꾼 텃밭이 순식간에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보낸 시간들이 모두 헛일이 되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마음의 독이라고 가르치셨지만 그 순간 내 마음속에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요? 부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하지만 멧돼지는 내 절망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계속해서 파괴를 이어갔습니다. 배추 한 포기, 무 한 개가 멧돼지의 발톱에 뽑혀나갈 때마다 내 가슴도 함께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암자로 돌아가서 긴 막대기를 하나 들고 다시 텃밭으로 뛰어갔습니다. 이놈아, 정말 가지 않을 거냐? 막대기를 들고 멧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멧돼지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가까이 오자 고개를 들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섬뜩했습니다. 야생동물 특유의 경계심과 함께 뭔가 단단한 의지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마치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그만해줘. 이게 내 전부야. 나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멧돼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향해 한 발짝 다가오더니 위협적으로 코를 킁킁거렸어요. 으르렁. 낮은 울음소리와 함께 멧돼지가 어금니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햇빛에 번뜩였죠. 이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멧돼지가 정말로 나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아, 이건 정말 위험해.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막대기를 들고 있었지만 저 거대한 몸집의 멧돼지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무엇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해치지 말라고 가르치셨는데 설령 자기 방어를 위해서라도 동물에게 해를 끼칠 수는 없었습니다. 멧돼지는 내가 물러서자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격렬하게 마치 시간에 쫓기는 듯 서둘러서 파헤치고 있었어요. 도대체 뭘 찾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하지만 멧돼지는 대답할 리가 없었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절망감이 더욱 커졌어요. 햇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속수무책으로 멧돼지의 파괴 행위를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끔 그만해 라고 외쳐보기도 했지만 전혀 소용없었습니다. 태양이 중천에 떠오를 무렵 멧돼지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채로 나를 한 번 더 쳐다보더니 천천히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가는구나. 멧돼지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나는 텃밭으로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광경은 참혹했어요. 어제까지 그렇게 아름다웠던 텃밭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었습니다. 배추는 모두 뿌리째 뽑혀져 있었고 무밭도 마치 폭탄이 터진 듯 구덩이투성이었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이랑과 고랑도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한 해 농사가 완전히 망쳤구나.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0년 수행을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감정이 솟구쳤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멧돼지가 떠난 후 텃밭을 바라보며 나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공들여 키운 배추와 무가 모두 망가져 있었거든요.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절망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하지만 나는 스님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했고 분노에 휩싸여서는 안 되었어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분노는 번뇌의 근본이다. 마음을 고요히 하자. 암자로 돌아와서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자꾸만 멧돼지의 모습과 파괴된 텃밭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하지만 부처님의 자비로운 얼굴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나는 경전을 펼쳐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아보았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텃밭에 집착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느끼는 것이었어요. 텃밭도 농작물도 모두 무상한 것이니 언젠가는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은 쉽게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멧돼지에 대한 원망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다시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멧돼지가 다시 올까봐 걱정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했거든요. 텃밭에 도착하니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아침에 봤을 때보다도 더 심각했어요. 배추는 모두 뿌리가 끊어진 채로 흙 위에 널려 있었고 무밭은 마치 지뢰밭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수습하나? 그때 뒤쪽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어요. 혹시 멧돼지가 다시 돌아온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멧돼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덤불 사이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세요? 누가 거기 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잠시 후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한 느낌은 계속 남아 있었어요. 혹시 멧돼지가 다시 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다. 너무 예민해진 것 같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텃밭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뿌리가 끊어진 배추들을 한 곳에 모아야 했어요. 버릴 수는 없으니 김치라도 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배추를 하나씩 들어올리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떤 배추는 겉잎만 상했을 뿐 속은 멀쩡했지만 어떤 것은 뿌리까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이 멧돼지 같은 놈. 왜 하필 내 텃밭을? 말하다가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멧돼지를 욕하고 있었던 거예요. 스님이 동물에게 욕설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미타불.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자비롭게 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설령 멧돼지가 내 텃밭을 망쳤다 해도 그 생명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분노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수행을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범부와 다를 바 없었던 거죠.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갈 무렵 나는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예불 시간이었거든요. 평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예불을 드렸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분노와 원망을 떨쳐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불을 드리는 동안에도 자꾸만 멧돼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날카로운 눈빛과 위협적인 자세가 생생했습니다. 혹시 내일도 올까? 아니면 오늘 밤에라도 다시 올까? 불안감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텃밭은 이미 망가졌지만 혹시 멧돼지가 암자까지 침범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평소에는 산속의 고요함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는데 오늘은 모든 소리가 위협적으로 들렸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 올빼미의 울음소리, 심지어 자신의 숨소리까지 모든 것이 예민하게 느껴졌어요.
부처님, 이 어리석은 제자를 용서해 주세요. 아직도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다니. 하지만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멧돼지가 다시 나타나는 악몽을 꿀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래도 결국 피로에 못 이겨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멧돼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멧돼지가 사람 말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꿈이었어요. 하지만 꿈속에 나는 용서할 수 없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새벽이 되어 깨어났을 때 나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내가 아직도 멧돼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새벽 예불을 마치고 나는 다시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정리하다가 남은 일들을 마저 해야 했거든요.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했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했습니다. 텃밭에 도착하니 어제보다 상황이 더욱 참담해 보였어요. 아침 이슬을 머금은 배추잎들이 시들어가고 있었고 땅 곳곳에 패인 구덩이들이 더욱 깊어 보였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야. 나는 한숨을 쉬며 망가진 배추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멧돼지가 파헤친 땅의 흙 상태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 흙은 왜 이런 색깔이지? 몇몇 곳의 흙이 평소보다 검고 축축했어요. 마치 뭔가 다른 물질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멧돼지의 침이나 배설물 때문인가 싶었지만 냄새도 평소와 달랐거든요. 이상하네. 뭔가 이상해.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망가진 텃밭을 정리하는 것이 더 급했거든요. 겨울이 오기 전에 최소한의 김치라도 담가야 했으니까요. 오전 내내 텃밭 정리에 매달렸습니다. 뿌리가 상한 배추는 버리고 그나마 쓸만한 것들은 따로 모아두었어요. 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멧돼지의 발톱에 상처가 난 것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래도 몇 개는 건져낼 수 있었어요. 이것도 부처님의 뜻이겠지. 감사한 마음으로 받자. 억지로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분노와 원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점심때가 되어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간단한 공양을 하며 생각에 잠겼죠. 멧돼지는 왜 하필 내 텃밭을 선택했을까요? 산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굳이 제대로 키운 농작물을 망가뜨릴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내가 무언가 잘못한 일이 있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에는 인과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멧돼지가 내 텃밭을 파괴한 것도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후에 다시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텃밭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거든요. 혹시 멧돼지가 온 흔적이나 이유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텃밭 울타리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관찰했습니다. 멧돼지의 발자국이 여러 곳에 찍혀 있었어요. 크고 깊은 발자국들이 텃밭 안팎을 오가며 어지럽게 나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발자국이 너무 많아. 보통 멧돼지라면 한 번 왔다가 가면 그만일 텐데 발자국을 보니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것 같았어요. 마치 뭔가를 찾기 위해 계속 탐색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텃밭 한쪽 모서리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작은 구멍들이 땅에 뚫려 있었어요. 이건 뭐지? 구멍들은 멧돼지의 발톱으로 팬 것 같았지만 다른 곳과는 달리 매우 정교하게 파져 있었어요. 마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판 것 같았습니다. 구멍 주변의 흙을 자세히 보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흙 색깔이 다른 곳과 달랐고 냄새도 묘했어요. 뭔가 화학적인 냄새 같은 게 났습니다. 이건 확실히 자연스러운 냄새가 아니야. 나는 조심스럽게 흙을 파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흙 속에서 이상한 것들이 나왔어요. 작고 검은 알갱이들과 뿌리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씨앗인가? 그런데 그 씨앗들은 내가 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추나 무 씨앗과는 전혀 달랐어요. 모양도 색깔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가 이런 걸 여기에 묻어둔 거지?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내 텃밭에 몰래 뭔가를 묻어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누가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나는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검은 알갱이들을 손에 올려놓고 냄새를 맡아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씨앗치고는 냄새가 너무 독했거든요. 이상해. 정말 이상해.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갈 무렵까지 나는 텃밭 곳곳을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 곳에서 비슷한 것들이 발견되었어요. 모두 멧돼지가 파헤친 자리 근처에서였습니다. 혹시 멧돼지가 이것 때문에 뭔가 짐작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멧돼지가 단순히 농작물을 먹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이상한 물질들 때문에 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검은 알갱이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누가 왜 여기에 묻어둔 것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저녁 예불 시간에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지만 부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할 일이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멧돼지, 검은 알갱이, 이상한 냄새. 모든 것이 하나의 수수께끼처럼 느껴졌습니다. 내일은 더 자세히 조사해 봐야겠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멧돼지에 대한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나는 멧돼지를 파괴자로만 생각했지만 어쩌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예불을 마치고 나는 어제 발견한 검은 알갱이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어요. 부처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텃밭으로 향하는 길에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멧돼지를 원망했는데 이제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고 있었거든요. 텃밭에 도착해서 어제 발견한 자리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멧돼지가 파헤친 곳들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여기부터 시작해보자. 배추밭 한쪽 모서리부터 시작했습니다. 멧돼지의 발톱 자국이 가장 깊게 파인 곳이었거든요. 흙을 조심스럽게 파내자 또다시 검은 알갱이들이 나왔습니다. 역시 여기에도 있구나. 이번에는 더 많은 양이 나왔어요. 그리고 알갱이들 사이에는 뿌리 모양의 이상한 것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화학적이고 독특한 냄새가 강하게 났어요. 이건 분명히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야. 다른 곳들도 차례로 조사했습니다. 무밭 쪽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멧돼지가 유독 심하게 파헤친 곳마다 이런 검은 알갱이들이 묻혀 있었습니다. 조사를 계속하면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 알갱이들이 묻힌 곳들이 모두 텃밭의 가장자리, 특히 산 아래, 마을 쪽과 가까운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마을 쪽에서 와서 이걸 뿌린 건가? 그 생각이 들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누가 왜 내 텃밭에 이런 이상한 것들을 몰래 뿌려둔 걸까요? 그리고 이게 정확히 무엇일까요? 오전 내내 텃밭을 샅샅이 뒤져본 결과 검은 알갱이들은 총 20곳 이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배추와 무가 자라는 바로 그 자리에 묻혀 있었어요. 이건
이건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가 기른 농작물이 자라는 곳에 이 물질들을 뿌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점심 공양을 마치고 나는 산 아래 마을 쪽 길을 따라 걸어보았습니다. 혹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였어요. 평소에는 거의 내려가지 않는 길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을로 이어지는 오솔길을 걷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길가에 작은 포대 조각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포대 조각에서 텃밭에서 맡았던 것과 똑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이거야. 이 포대에 그 알갱이들이 들어 있었구나. 포대 조각을 자세히 살펴보니 겉면에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대부분 지워져서 읽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몇 글자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독, 뭐라고? 독초? 포대 조각에 독초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내 텃밭에 독초 씨앗이 뿌려져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설마 그런 일이. 급히 암자로 돌아가서 경전을 뒤져봤습니다. 독초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약에 관한 책에서 무서운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독초들은 토양에 스며들어서 그 땅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을 독성을 띠게 만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식물을 먹으면 심각한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키운 배추와 무가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만약 내가 모르고 그 배추로 김치를 담가 먹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이런 악한 일을.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무서움도 느꼈습니다.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문득 멧돼지가 떠올랐습니다. 멧돼지는 후각이 매우 예민한 동물이라고 들었어요. 혹시 멧돼지가 독초의 냄새를 맡고 설마 멧돼지가 그걸 알고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멧돼지가 독의 존재를 알아채고 나를 구하려고 텃밭을 파괴한 거라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멧돼지를 완전히 오해했던 거였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멧돼지가 그런 생각을 할 리가. 하지만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멧돼지가 단순히 농작물을 먹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독초를 제거하려고 했을 가능성 말이에요. 저녁이 되어 다시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관점에서 현장을 살펴보려고 했어요. 멧돼지가 구원자였다는 가정하에 모든 것을 다시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를 보자. 멧돼지가 가장 많이 판 곳은 멧돼지가 가장 격렬하게 파헤친 곳들을 다시 살펴보니 그곳들이 모두 독초 씨앗이 가장 많이 묻혀 있던 곳들이었어요. 그리고 배추나 무의 뿌리 부분을 정확히 겨냥해서 파헤쳤더군요. 정말 그런 건가? 만약 내가 모르고 그 배추들을 수확해서 먹었다면 독초의 독성이 스며든 채소를 먹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심각한 중독 증세를 일으켰을 수도 있었겠죠. 멧돼지는 예리한 후각으로 그 위험을 감지하고 나를 구하기 위해 텃밭을 파괴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거칠고 투박한 방법이었지만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을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멧돼지야.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금까지 멧돼지를 원망하고 미워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겉모습에만 속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멧돼지에 대한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면서 마음이 복잡해졌거든요. 지금까지 원망했던 존재가 실은 나를 구해준 은인이었다니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새벽 예불 시간에 나는 부처님께 깊이 참회했습니다. 부처님, 이 어리석은 제자를 용서해 주세요. 겉모습에 속아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새삼 가슴에 와 닿았어요. 나는 멧돼지의 거친 행동이라는 겉모습에만 사로잡혀 그 속에 담긴 자비로운 마음을 보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예불을 마치고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더 정확한 조사를 해서 확신을 얻어야 했어요. 혹시 내 추측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텃밭에 도착해서 어제 발견한 포대 조각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보니 글씨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독초종자. 맞다. 독초 씨앗이야. 포대에 적힌 글씨를 완전히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독초종자 취급주의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독초 씨앗을 내 텃밭에 뿌린 것이었어요. 더 무서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포대 조각 옆에서 작은 봉지를 하나 더 발견했거든요. 그 봉지에는 흰색 가루가 들어 있었는데 냄새가 매우 독했습니다. 이것도 독인가?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아보니 화학적이고 자극적인 냄새였어요. 분명히 자연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인 것 같았어요. 텃밭 곳곳을 다시 조사해 보니 이 흰 가루도 여러 곳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배추의 뿌리 부근에 많이 뿌려져 있었어요. 만약 이 가루가 배추에 스며들었다면 끔찍해.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모르고 그 배추를 먹었다면 목숨을 잃을 뻔했을 거예요. 아니, 확실히 심각한 중독을 일으켰을 겁니다. 그때 멧돼지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멧돼지는 단순히 배추를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뿌리 부분을 정확히 겨냥해서 파헤쳤고 독이 뿌려진 곳들을 모조리 뒤엎어 버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멧돼지야. 마음속으로 멧돼지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비록 거칠고 폭력적으로 보였지만 그것이 나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악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나는 산속에서 혼자 조용히 살아왔는데 누가 나를 해치려 할 이유가 있을까요? 산 아래 마을을 향해 걸어가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내 땅을 노리는 사람이 있는 걸까요?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김 씨라는 분으로 가끔 산에서 나무를 캐시는 분이었어요. 스님, 어쩐 일로 마을까지 내려오셨어요? 실은 좀 여쭤볼 일이 있어서요. 혹시 최근에 우리 산 쪽으로 이상한 사람이 올라간 걸 보신 적 있나요? 김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 이상한 사람을 봤어요. 밤늦게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이었나요? 얼굴은 잘 안 보였는데 뭔가 무거운 걸 들고 올라가더라고요. 포대 같은 걸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포대라는 말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포대에 독초 씨앗이 들어 있었을 거예요. 혹시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글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마을 아래쪽에 사는 박 씨 같았어요. 요즘 스님 땅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제 땅을요? 네, 거기에 펜션을 짓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런데 스님이 안 팔아주니까 화가 나 있다더라고요. 그제야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내 땅을 차지하기 위해 나를 해치려 한 것이었어요. 독초와 독성 화학물질로 나를 죽이고 나서 땅을 차지하려는 악한 계획이었던 거죠. 정말 무서운 일이었구나. 김 씨와 인사를 나누고
암자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탐욕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가르침이 실감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멧돼지의 자비로움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인간도 아닌 짐승이 나를 구하기 위해 그렇게 필사적으로 노력했다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모든 생명에는 부처의 성품이 있다. 부처님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멧돼지 안에도 자비로운 부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겉모습은 거칠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 예불 시간에 나는 특별히 멧돼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그 멧돼지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제 생명을 구해준 그 자비로운 마음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박 씨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욕심에 사로잡혀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결국은 고통받는 중생이니까요. 모든 중생이 욕심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밤이 깊어갔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비록 위험한 일을 당했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멧돼지가 보여준 투박하지만 순수한 사랑 말이에요. 새벽 예불을 마친 후 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텃밭에 뿌려진 독의 정체를 완전히 밝혀내고 멧돼지의 행동에 대한 확신을 얻어야 했어요. 오늘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텃밭으로 향하며 나는 어제 김 씨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곱씹어 봤습니다. 박 씨라는 사람이 내 땅을 노리고 있었고 밤중에 수상한 행동을 했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텃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멧돼지가 파헤친 곳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파서 독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뿌려져 있는지 확인해 봐야 했거든요. 첫 번째 지점에서 흙을 파내자 끔찍한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독초 씨앗과 흰색 독성 가루가 배추 뿌리 바로 아래 층층이 뿌려져 있었어요. 마치 배추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독을 흡수하도록 계획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이건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정확히 알고서 독을 뿌린 것이 분명했어요. 배추의 뿌리가 뻗어나가는 범위를 계산해서 독성 물질을 배치한 거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지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곳에서 같은 패턴이 발견되었어요. 독초 씨앗, 흰색 독성 가루, 그리고 뿌리 근처에 집중적으로 뿌려진 독성 물질들. 만약 내가 이걸 먹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독이 스며든 배추로 김치를 담가 먹었다면 확실히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심각한 중독으로 오랫동안 고생했을 것입니다. 그때 멧돼지의 행동 패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멧돼지는 정확히 이 독성 물질들이 뿌려진 곳들만 골라서 파헤쳤어요. 다른 곳은 건드리지 않고 오직 위험한 곳들만 제거했던 것입니다. 정말 나를 구하려고 했던 거구나. 텃밭 구석에서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사용한 독성 물질의 용기들이 덤불 속에 버려져 있었어요. 라벨을 보니 맹독주의, 인체 접촉 금지 같은 경고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걸 농작물에 뿌리다니 정말 악독한 일이야. 용기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구입 영수증까지 남아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일주일 전이었고 구입자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김 씨가 말한 바로 그 박 씨였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박 씨는 내 땅을 차지하기 위해 나를 독살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독성 물질들을 텃밭에 몰래 뿌려둔 것이었어요. 내가 그 배추를 먹고 죽으면 자연스럽게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멧돼지였어요. 예리한 후각으로 독의 존재를 감지한 멧돼지는 나를 구하기 위해 텃밭을 파괴한 것이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멧돼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원망하고 미워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때 갑자기 덤불 뒤쪽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며 그쪽을 바라봤어요. 혹시 박 씨가 와서 증거를 치우려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나타난 것은 박 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멧돼지였어요. 며칠 만에 다시 만나는 멧돼지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조심스럽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너구나. 내 은인. 멧돼지는 천천히 텃밭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파놓은 구덩이들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마치 내가 진실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나를 구해줬는데 나는 널 원망했어. 멧돼지는 내 말을 알아듣는 듯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작은 눈에서는 야생의 날카로움 대신 온화한 빛이 느껴졌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멧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며칠 전에는 무서워서 가까이 갈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나는 정말 위험했을 거야. 멧돼지는 내 손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천천히 코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멧돼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거친 털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모든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멧돼지의 거친 행동 속에도 가장 순수한 형태의 자비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보살은 때로 어떤 모습으로든 나타날 수 있구나. 멧돼지와 함께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 갈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함께 있었습니다. 멧돼지가 일어나서 떠날 때 나는 깊이 절을 올렸어요.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멧돼지는 마지막으로 나를 한 번 더 바라보고는 산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눈물을 흘렸어요. 감동과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멧돼지가 떠나간 후 나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겪었던 모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분노에서 원망으로, 의욕에서 깨달음으로 이어진 긴 여정이었어요. 부처님, 이 어리석은 제자에게 이런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만약 이 일이 없었다면 나는 평생 겉모습에만 속아서 진정한 자비를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암자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들을 하나씩 되새겨 봤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처럼 이 모든 일도 우연이 아닌 소중한 인연이었을 거예요. 박 씨의 악한 계획, 멧돼지의 구원, 그리고 내 자신의 깨달음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큰 인연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법당에 들어가서 촛불을 켜고 향을 피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예불을 올리고 싶었거든요. 멧돼지에 대한 감사와 내 자신에 대한 참회, 그리고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담은 예불이었어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불을 외우며 나는 진정한 깨달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30년 동안 경전을 읽고 자선을 해왔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이런 실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혜는 경험 속에서 피어난다.
멧돼지가 보여준 자비는 그 어떤 경전보다 깊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칠고 투박한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불을 마치고 나는 일기를 썼습니다. 이 소중한 경험을 기록해 두고 싶었거든요.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어 같은 깨달음을 나눌 수 있을까 해서였어요. 오늘 나는 진정한 보살을 만났다. 그 보살의 이름은 멧돼지였고 거칠고 무서운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가장 순수한 자비심이 담겨 있었다. 글을 쓰면서도 감동이 새롭게 밀려왔습니다. 인간도 아닌 짐승이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나는 새로운 마음으로 수행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존재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거든요. 겉모습이 아무리 거칠어 보여도 그 안에 숨겨진 선한 마음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어요. 며칠 후 김 씨가 산에 올라와서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스님, 그 일은 어떻게 되었어요? 박 씨 얘기 말이에요. 아, 그 일은 잘 해결됐어요.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어서 오히려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김 씨에게 멧돼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독성 물질의 증거들을 보여주니 깜짝 놀라더군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멧돼지가 스님을 구해준 거였다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생명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겉모습에 속지 않고 진정한 마음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저도 이제부터는 동물들을 다르게 봐야겠어요. 스님 말씀을 들으니 정말 부끄러워집니다. 그날 저녁 나는 텃밭을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멧돼지가 파헤친 자리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지만 이제는 파괴의 흔적이 아닌 구원의 흔적으로 보였어요. 고마워, 멧돼지야. 내 덕분에 정말 귀한 것을 얻었어. 그때 저 멀리서 멧돼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내 말에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쪽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일주일 후 새로운 텃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정성스럽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농사를 지을 계획이었어요. 멧돼지가 준 소중한 깨달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씨앗을 뿌리며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 멧돼지도 이미 보살의 경지에 올라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박씨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그들도 언젠가는 진정한 자비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모든 중생이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그날부터 나의 수행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단순히 경전을 읽고 자선하는 것을 넘어서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자비를 실천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가끔씩 멧돼지가 텃밭 근처에 나타나면 나는 항상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내 스승이자 은인인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이었죠. 투박하지만 진실한 사랑, 거칠지만 순수한 자비. 멧돼지가 보여준 그 사랑과 자비를 평생 기억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진실한 사랑을 다른 존재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멧돼지가 준 깨달음이 가슴속에 따뜻한 불씨가 되어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그 불씨는 앞으로도 계속 타오르며 나의 수행을 이끌어갈 것 같았습니다.